당분간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이미 비 피해가 큰 상황에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요령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이 비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비가 단순히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추가적인 피해 우려도 크기 때문에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하면 좋을지 전반적으로 짚어주시죠. 기존에도 비가 많이 내렸지만 앞으로도 뭐 200 내지 300mm 정도의 그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장마가 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가 덜 온 지역의 주민분들은 방심을 한다거나 또는 외출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반드시 좀 자제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고요. 특히 이번 폭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야간 심야 시간대 폭우 오는 경향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창문이나 문은 반드시 닫아 주셔서 크고 작은 피해를 좀 예방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특히 그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는 전기 시설물 주변을 좀 피하신다든지 그다음에 하천 주변이나 댐 인근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더 우리 재난 문자라든지 재난 관련 방송을 잘 청취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 주시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만약에 이게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밖에 나가셨다가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진다면 어떻게 좀 대피를 하면 좋을지도 싶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이제 침수된 지역이라든지 네. 또 침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수분 내에 물이 차오르다가 위험 수위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보행자도 위험하지만 네.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이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게 침수가 됐을 경우에 탈출이 어렵습니다. 또 자동차라고 하는 그 내부 공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에어포켓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적은 양밖에 없기 때문에 수분 이상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차량이 침수하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창문을 여시고 또 그 위에 그 썬루프 있죠? 네. 이것도 좀 열어두시고 만일에 대비를 해서 침수됐을 경우에 탈출로를 확보하신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행동이 필요하고 탈출하실 때는 시동을 반드시 끄시는 것이 나중에 차량을 보호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내가 좀 침수가 됐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걸까요? 예, 보통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타이어 기준으로 약 3분의 2 정도가 찼을 때는 이제 차를 포기하라고 네.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에는 오히려 좀 늦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 정도 타이어를 탔다. 또 그 현장에서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성인이라면. 네. 그래서 3분의 2 이전에 좀 앞선 행동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조금 침수가 된 것 같으면 창문을 내리고 썬루프를 여는 등 탈출 경로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평지 도로는 상대적으로 좀 낮지만 네. 그 지하도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더더욱 그런 부분을 좀 더 선행적으로 행동을 취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운전을 할 때의 주의사항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보행자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폭우를 맞닥뜨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보행자분들도 폭우를 맞닥뜨렸거나 또는 침수가 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도로가 어딘지 이거 판단하기가 굉장히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가능 아니면 건물 쪽에는 반드시 인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 인근으로 좀 이렇게 걸어가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요. 혹시 그 와중에도 또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이럴 때는 건물에서 다소 1m든 2m 정도 떨어져서 걸으시는 것이 낙성물에 의한 피해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건물 옆으로 최대한 가려고 해야 된다. 이 네, 부분이 그렇습니다. 침수가 됐을 때 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일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극한 호우가 이어지다 보니까 댐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어떤 참 상황입니까? 어려운 부분인데요. 댐이라는 게 뭐 전기도 만들어내지만 네. 또 하나가 홍수 조절이라고 하는 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수일간 지금 장마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댐들이 그 안전 수위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댐이 넘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뭐 당장 붕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럴 위험성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많은 비가 또 예고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댐에 그 물이 어느 정도 이상 많이 돼 있다라면 더 이상 어떤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어느 정도 감수하고 방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댐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마도 철저하게 예측되는 강우량이라든지 현재의 수위라든지 그 하부에 있는 주민들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방류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비가 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산사태나 하천, 범람 등의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더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 주택 침수 피해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리 대피를 하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될까요? 지금 그 산사태라든지 이런 피해가 경북 지역에 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비는 똑같이 이 충청도나 경북의 중심으로 전북 중심으로 많이 왔는데 인명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북이 많냐면 네. 지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똑같이 비는 많이 왔지만 이 경북 지역이라는 데가 이 충청도나 전북 지역보다 이 산간 지역이 많다 보니까 물의 흐름이 빠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경사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런 지역에서 산사태의 우려가 더 높은 거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기서 인명피해가 많이 났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런 사실들은 우리 국민들은 그런 그 산사태의 우려가 있는 지역의 그 통행을 가능한 안 하시는 게 정답이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산사태의 징후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나무가 흔들림이라든지 계음이라든지 자갈돌이 흘러내렸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대피하시는 게 중요하고 대피하실 때도 이제 산사태가 위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대피의 방향도 가능한 옆으로 또는 대각선 방향으로 그 토사가 내려오는 방향으로 대피하신다고 그러면 더 위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옆방향이나 대각선 방향의 평지로 신속하게 대피하시는 것이 대피 요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지금 고산지대나 이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대피 요령을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또 반대로 저지대에 있는 분들은 침수 위험에 또 크게 노출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지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침수 위험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강 수면보다 주거지의 그 지반이 낮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로면보다도 낮거나요. 네. 이런 지역이 대표적인 그 침수 위험 지역인데요.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화재 위험 경보 시스템이 있어서 거길 들어가 보시면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6글자만 치면 알 수가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위험지도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있다라면 또 평상시에 좀 안정된 그 상황에서 반드시 저지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특히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셔서 내가 있는 지역이 위험성이 있구나. 또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거나 이런 걸 판단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6글자라고 하면 위험 지도가 나와져 있습니다. 네, 위험 지도라고 네. 검색을 하시면은 내가 위험한 위험 지역에 예. 해당되는 바로 어디서나 자주 잘 뜨게 돼 있습니다. 네, 홍수 위험 지역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사전에 좀 대비를 하면 좋겠지만 혹여 예상치 못하게 위험에 처했을 때 침수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그렇습니다. 하면 예, 좋습니까?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그 위험 지도를 보고 대비할 수 있지만 네. 막상 우리 집에 물이 바로 몰려온다고 할 땐 그게 사실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특히 저지대인 경우에 특히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미리 모래주머니나 이런 걸 꼭 마련해서 막아주시고요. 또 하나 좀 여유가 있는 시간 내에 네. 가전제품 같은 거는 가능한 높게 그다음에 두시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고요. 대피하실 때는 최후엔 이제 쉽게 말하면 탈출을 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전기나 가스는 반드시 차단해 주시는 네. 것이 또 다른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좀 대피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뭐 산사태나 침수에 대한 위험에 대피를 하려면 그 이전에 좀 포착할 수 있는 징후들이 있을까요? 네, 산사태 징후가 물론 있습니다. 뭐 나무가 흔들리거나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평상시에 안 보이는 흙탕물이 고이거나 사실 그것을 눈으로 일반인들이 확인했을 때는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위험 지역에 사시는 분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여기가 산사태 위험이 있다.
없다라는 거는 거기 거주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정확하게 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조금만의 어떤 뭐 흙탕물이 내려온다거나 아주 미미한 그런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빨리 즉시 대피하시는 것이 최선의 그 대피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산사태에 대한 부분 징후를 짚어주셨고 침수는 어느 정도가 침수도 됐을 때가 보통 이제 도로면에서 물이 우리 집으로 조금이라도 몰려 들어오기 시작한다, 아. 차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다 시급한 시점이다, 대피할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밀려든다 하면 뭐 발목 정도여도 그렇죠.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특히 인지를 뭐 해야 지상층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네. 1층이나 저지대나 반지하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물이 도로면에서 고여 있는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 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시점이다. 빨리 대피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위험 징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대피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어디로 어떻게 대피를 하면 예.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피 지역은 대부분이요. 그 학교나 공공시설이 대표적인 대피 장소고요. 네. 미리 그런 전국이 지금 위험한 시기입니다. 사실은 뭐 충청도, 전북 이쪽에 집중적으로는 그 폭우가 오고는 있지만 사실 수도권도 뭐 또 저 남해안 지역도 언제 어느 시절에 이런 위급한 그 상황이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혹시 우리 집에 이런 침수가 났을 때 나는 어디로 대피하실 건가는 정말 1분 내지 5분 정도만 고민해 보시면 인근에 학교가 어디 있고 이런 게 어디 있는지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몰려왔을 때 그때 위험하게 뭐 어디 찾고 이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요령이 되겠습니다. 네, 미리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고요. 사실 이게 지역별로 좀 피해 상황이나 강수량 자체가 워낙 상이하다 많이 차이가 보니 납니다. 네, 예. 소강 상태에 접어든 지역에서는 또 아니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사실은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이 수도권 지역, 경기도, 그다음에 강원도 이 북쪽 지역 이런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강우량이 적어서 네. 뭐 별거 아니네라는 뭐 별일 없었네라는 이러한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이게 좀 뭐 요즘에 나오는 게 폭우라는 게 뭐 게릴라성이라는 말도 있고 홍길동 폭우라는 것 그게 도깨비 폭우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불시에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물론 장마전선이라는 게 있어서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그게 또 뭐 정해진 룰도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느 시점에 우리 집에 폭우가 내릴지 모른다라는 그래서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수도권도 뭐 안심하고 있을 시점은 절대 아니다라는 네.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비 소식이 계속 예보돼 있잖아요. 시청자분들이 이것 하나만 기억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집도 우리 동네도 침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아니란 생각은 금물이다. 네. 네, 사전 대피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곳곳에서 2차 피해로 인한 뭐 산사태나 침수 피해로 인한 복구 작업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사실 네네. 워낙 안전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게 어떤 지역적으로 지금 이런 게 아니라 좀 확대해 보면 거의 전국이 위험한 상태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대응하는 우리 소방 조직 일선에서 지금 엄청 고생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도 한계가 있고 또 침수가 심하게 돼 있으면 네. 그런 소방 인력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군도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국가 그 통제 시스템에 잘 따라주시는 것도 그 재난 문자라든지 대피 그 문자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는 것도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길 바라면서 오늘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요령들 알아봤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